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도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계획을 통해 제도의 방향성과 그 적용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전문가이신 박재영 박사님 모시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이번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도시재생 사후관리 개념을 비롯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뤄봤는데요. 이번 시간 주제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계획의 사례를 알아보고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 박사님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사후관리 계획에 대한 사례를 설명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역시 대한민국의 사후관리 조례를 최초로 만든 곳을 기억하실까요? 아, 그럼요. 네. 바로 제주도죠.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사후관리 제도를 정착한 곳이니만큼 사후관리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네, 우선 시간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제주시 원도심 모관지구, 그다음에 신산 모루 이쪽이 2022년 6월에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다음에 월평마을이 2023년 6월에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가장 먼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한 곳인 만큼 내용 또한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내용을 이루고 있는 그 틀 모두 같은 목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본 제도적 근거, 그러니까 즉 조례상의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조문에서 언급된 포함 사항이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제주도 기준이겠죠. 그렇게 해서 목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세 군데 모두 첫 번째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가 가장 처음 등장합니다. 이는 마중물 사업을 통해서 펼친 사업에 대한 계획 목표를 소개한 후에 사업 실행 기간 동안 이룬 성과를 좀 정리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두 번째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 체계 구축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성과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사후관리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성과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내용을 담은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목차는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방법입니다. 평가위원회의 구성, 그 다음에 방법, 시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 번째 도시 쇠퇴 방지 대책을 담고 있는데, 마중물 사업을 통해서 축적된 사회적 자본, 인적 자산,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서 마중물 사업 이전에 쇠퇴한 도시로 돌아가지 않도록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지역의 자립과 연계를 이끌어 갈 것인지를 다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섯 번째로 마을 공동체 유지 및 운영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설립했거나 아니면 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함께 사업을 추진한 실행 조직의 유지와 운영을 통해서 거점 시설도 활성화하고 주체들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예산 투자 계획이 이어져서 등장합니다. 제주도의 어떤 세 군데 사례를 보면 모두 향후 3년 동안의 예산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사후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계획의 수립과 실행까지 진행한 제주도의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외국의 사례도 있을까요? 이 부분이 조금 난해한 영역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관주도형 구조에 공모 방식을 결합했고, 그다음에 이런 공모 방식으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추진되고, 여기에 마중물 사업이라는 성격으로 규정해서 진행한 사례는 해외에서 찾기 어렵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중물 사업의 종료 시점을 명확히 설정을 하고 그 이후의 과정을 사후관리로 구분해서 정의한 경우 역시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정과 정확히 부합하는 해외 사례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외국에서 좀 유사한 사례, 참고할 만한 사례는 있을까요? 네, 참고할 만한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현재 이제 대한민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후관리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제 지역 주민 또는 도시재생 경제 조직,
어떤 뭐 사업 주체 이런 조직들이 어떻게 역량 강화가 되고 그 역량 강화를 통해서 거점 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되는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옆 나라 일본의 경우 지역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에서 이와 비슷한 활동을 한다고 하니 더욱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어떤 곳들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릴 사례는 세타야구의 마을 만들기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1972년 주민이 만든 공영 모험 놀이터에서 시작된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례입니다. 그래서 1981년에는 여기에서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 계획의 전문가를 파견해서 컨설팅하고 도와주는 어떤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세타가야 트러스트 협회가 출범하고 94년에는 마을 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2006년에는 이 두 단체를 합쳐서 재단법인 세타가야 트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이 법인은 사람, 마을, 자연이 공존하는 세타가야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행정의 지원금 3천만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정도 되죠. 기반으로 마을 만들기 펀드를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신탁은행에 맡겨요. 그래서 맡겨서 나오는 그런 이익금을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92년부터 772건의 주민 모임을 지원했고요. 요 현재 시점까지입니다. 뭐 현재 더 하고 있겠죠. 그리고 2004년부터는 지역 주민들이 소유한 빈집을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지역 공생의 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22개소를 운영했고 이를 통해서 육아, 노인 돌봄, 공동체 활동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해외 사례, 그러니까 국내와 다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의 도시재생 정책은 한국과 같이 공모를 통한 한시적인 사업 추진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사후관리 개념이 없어요. 주민기업이 영리, 비영리 사업을 진행하는 오늘의 사례에서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어떤 뭐 사업의 기획, 착수, 운영을 모두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얘기를 뭐 여기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사후관리 역시 시점에 의한 끊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마중물 사업 끝. 자, 마중물 사업 끝났으니까 사후관리 영역으로 들어왔어. 그럼 사후관리 사업도 끝이 나는 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후관리 사업까지 다 했는데 이제 뭘 하지? 라는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도시재생 사업을 대하는 어떤 이 공공과 주민의 인식, 그다음에 자세 등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이번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한 국내 사례와 또 일본의 마을 만들기 사례를 통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례를 통해 앞으로 사후관리 정책 방향성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충분히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사업은 중앙정부 공무라는 독특한 구조 속에서 마중물 사업의 종료를 선언하고 사후관리라는 단계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단 사후라는 용어가 지니는 어감에 대해서 좀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후는 무엇인가가 이미 끝났음을 전제하고 그 뒤를 수습한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내포합니다.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종료됐다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끊임없이 뭐 변화하고 조정되고 지역의 삶과 함께 또 이어져 나가야 하는 과정 중심의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사업 관리라는 표현은 오히려 도시재생이 지향하고 있는 장기적 연속성과 지속성을 좀 희석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단계는 마중물 종료됐고 2단계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연속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아?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3단계는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또 남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을 유한한 프로젝트가 아닌 어떤 순환적이고 지속적인 유기적 도시 생명의 흐름으로 바라볼 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서 그런 용어 또한 어떤 그런 철학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용어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는 저도 깊이 공감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바로 용어를 교체할 수는 없는 실정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먼저 다 만들어졌고 네. 현재도 진행 중인 제도에 대해서 어떤 뭐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드렸던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도시재생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해서 사업관리의 영역의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사업관리도 단계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특색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지역 활성화와 자립 가능한 경제 구조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기반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기 전략인데요. 기간은 향후 한 3년 정도로 보고 핵심 목표는 거점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그다음에 주민 참여 조직의 역량 강화 및 어떤 다양성에 대한 확보라는 것으로 핵심 목표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주요 전략은 거점 시설 운영의 안정화와 주민 공동체 및 운영 주체의 어떤 지속적 역량 강화 사업이 펼쳐져야 된다. 그리고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전략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행 과제로는 거점별 운영 주체의 안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실행 과제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주민 조직, 민간 기업, 행정, 산업기관들이 어떻게 거점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 과제. 그 다음에 주민 대상 운영과 재정과 마케팅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것이 실행 과제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점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초기 인센티브 제도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제공하고 있는 지표, 그 다음에 현장에 맞는 자체 성과 지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실행 과제로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지자체 차원의 도시재생 사업관리 전담 조직 운영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재생 사업을 행정에서 직접 실행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기 때문에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형태로 현장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마중물 사업이 끝나면 현장 지원 센터가 철수를 하거든요. 근데 현장 지원 센터는 그 사업을 하는 기간 한 4, 5년 동안 그 현장에 계속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현황을 알고 지역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아는 전문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철수를 시키는 것보다는 그 현장 지원 센터의 전문 인력이 이 사업 관리 영역에서의 어떤 중점적인 실행 주체로서 지역 주민들과 계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단기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 전략인데요. 중기 전략은 한 3년 이후부터 한 7년 정도 사이까지로 목표는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민관 협력 구조에 대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략으로는 자립형 수익 모델 안정화 및 다양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양화라는 것은 초기에 일단 지역의 참여 주체의 수익 모델을 만듭니다. 근데 수익이 잘 날 수도 있고 수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었을 때 재빨리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야겠죠. 그래야
지속 가능한 어떤 수익 모델을 우리가 정착시킬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요 전략으로 언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민관의 협력에 대한 운영 구조, 그러니까 거버넌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확립, 그 다음에 신뢰의 두툼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어떤 신뢰의 두툼, 거버넌스의 정착이죠. 그러면 장기 전략입니다. 핵심 목표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성과의 제도화, 또 지역 발전에 대한 선순환 구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전략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활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이제 민간에서도 투자 활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지역 자본을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또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통해서 옆에 있는 지역과의 어떤 발전을 또 연계시켜서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을 이 시기 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이렇게 단계별 전략으로 사후관리 영역을 구분해서 집중해야 할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보니 초반에는 행정의 지원이 들어가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역이 지역 내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을까요? 예, 제가 굉장히 장시간 동안 설명드렸는데 정확히 맥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경기도 사후관리 조례와 관련해 가이드라인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는 현재 2025년 7월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봤죠.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가 일회성이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례 6조에서 어떤 규정한 바와 같이 각 시군의 사업 시행자가 도시재생 사후 관리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개발의 핵심 목적은 도시재생 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지역 공동체와 도시 공간이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되며 쇠퇴 방지와 활성화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관련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의 도시재생 사후관리 계획 연구, 그다음에 전국 지자체의 사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특별법이죠. 그다음에 경기도 도시재생 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그다음에 법제적 기반하고 더불어서 국토부 지침, 그다음에 뭐 전략 계획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 뭐 공모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에 대한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후관리 계획이 가질 수 있는 위상도 함께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경기도 내에서 도시재생 사업 중 이미 완료되었거나 2025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과 운영 여건을 반영한 관리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타 지자체 담당자와 도시재생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현장성이 강화된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어떤 총론과 본문으로 구성이 되고, 총론에서는 뭐 사업관리 계획의 목적과 성격, 뭐 수립 절차, 그다음에 각종 기준 이런 것들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들 그 5가지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사업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경기도 차원의 지원 사업, 그다음에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어떤 방식이 더 지자체 입장에서 부담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깊이 고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자가 활용될 수 있도록 뭐 표준화된 보고서, 서식과 목차, 뭐 작성 예시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현장에서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그렇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이 도시재생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사업 완료 후에도 지역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실무적 체계가 마련되고 또 이를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